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저녁입니다. 내일 출근 준비 잘 하고 계시나요? 일단 방송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그들이 기업을 망가뜨리는가? 그들은 기업을 망가뜨리고 기업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나 이런 정책을 위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업 재무 비용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 하얀 표를 보시게 되면 비용의 구성은 크게 재료비, 외주비, 인건비, 전기, 수도 같은 유틸리티, 기름, 운반비, 감가상각비, 이거 설비를 분할 20년이든 10년이든 5년이든 회계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의해 분할한다는 비용을 일단 가정하고요. 그리고 임대료 아니면 보유세, 그리고 금융 비용 등이 있습니다. 최근 정권 한국에 있는 민주화 이후에 한국에 있는 정권들은 인건비, 유틸리티 비용, 임대료부터 건드려서 기업을 힘들게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친환경 정책으로 기업과 경제를 망가뜨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도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인건비를 봐야 되는데 보통 전체 원가의 10% 이내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비용의 구성에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10% 인건비만 조금 오른다고 해서 오르면 무슨 영향이 있겠냐 하겠지만, 인건비가 이 재료를 공급하는 쪽에서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외주비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한전이나 상수도 공사, 가스 공사에도 인건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지역별 가스 회사에도 인건비가 다 들어가고, 다 대기업이 하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겠죠. 물론 거기서 외주 직원들은 또 그렇지 않겠지만요. 운반비나 기계 만들거나 건물 만드는 분들의 인건비도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구성이 전체 원가의 10% 이내지만, 물론 대기업 기준으로 소기업이나 노동 집약적 산업을 한 분들 같은 경우 인건비가 더 높겠죠.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그 원가의 구성이 인건비가 전부 연계된다고 하면 실제 30% 넘습니다. 위에 보시면 외주비 인건비 같은 경우 주 52시간 최저임금 4대 보험, 이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여기 영향을 미치죠. 실제 매출 1,000억 기업에서 한 근로자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30억 들었어요. 이건 제가 직접 취재를 해서 아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26년부터 노란 봉투법도 하죠. 그 다음 장에 심화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같은 경우 2014년에 5,210원이었죠. 이때는 솔직히 편의점에서 이 금액, 직영점 아니면 이 금액 못 받았습니다. 이젠 무조건 짤없이 줘야 되죠. 그러다가 2016년에 6,000원 넘어가고, 2018년에 7,500원 넘어가고, 2019년에 8,350원 넘어가고, 2022년 9,100원 넘어가고, 2025년 드디어 10,000원 돌파했습니다. 이 가파르게 올라가면 이게 기존 근로자의 임금까지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갔는데, 인건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재료비, 외주비, 임대료 모든 비용을 다 올립니다. 그래서 실제 인건비 5% 올랐다 해서 이게 그냥 5%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이제 효과가 더 파생 효과가 크죠. 파생 상품처럼. 그리고 옆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악영향을 살펴보면 실제 산업재해 감소 효과는 미미합니다. 물론 지금 경영주들이나 이런 분들은 산업재해가 안 일어나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책임, 실제 경영자한테 요구되는 안전보건 의무나 이런 게 추상적이고, 수사나 재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지연되고 있죠.
그 밑에 노란 봉투법. 이건 남의 회사 근로자 임금도 이거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보통 근로자는 자기 회사 근로자,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만 경영주는 이렇게 되면 외주업체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외주업체 한 군데서 파업을 무기로 경영권을 침탈할 수도 있고 파업을 통해 영업 등의 손실을 끼칠 수도 있죠.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경제적 타격 및 투자 위축, 노사관계 혼란, 노노 갈등까지 여러 나쁜 효과가 있습니다. 그 4대부 민상주의 솔직히 여러분들 생활하고도 많이 관련되어 있죠. 왜 급여가 줄어든 느낌이 날까? 당연히 줄어들죠. 야금야금 올립니다. 2026년도 9.5% 인상하는데 근로자 부담 4.75, 사용자 부담 4.75죠. 물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9.5%다 부담해야 됩니다. 실제 9에서 9.5%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5% 이상 올라갑니다. 물가 인상률 2% 드립치고 있는데 여기서 벌써 9에서 9.5 하게 되면 5.5% 올라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게 2026년부터 계속 올라가게 되고요. 근보율도 보게 되면 2020년, 21년, 22년, 23년 매년은 올라가고 있어요. 솔직히 이래놓고 무슨 물가 관리를 국가에서 물가 관리를 하니 물가 지표를 놔두고 2%를 하는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회사에서 2026년 경제 전망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왜 물가가 2%인가 하는 데에는 항상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 체감은 한 22%나 12% 같은데 그 아래에 이제 보게 되면 산업용 전기요금 추이, 산업용 전기요금도 계속 올랐어요. 22년도에 105원, 24년도에 말에 182원, 25년 7월에 한 194원 되네요. 실제 운반비랑 관련 있는 경유 가격을 보게 되면 2020년까지는 1,100원대, 21년도부터 급상승하기 시작 1,400원 넘었습니다. 2022년 역대급으로 올랐죠. 그러면서 경유, 휘발유, 역전현상 이렇게 되니까 화물차 모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졌습니다. 택배 기사님들하고. 솔직히 하락 안정화돼도 환율이 고환율이었어. 한국은 하락 안정 효과도 없어요. 25년부터 1,500에서 1,600원, 1,500원, 1,600원 가면 계속 여전히 힘들죠. 둔촌주공 살리다가 기름값 다 올리고 화물차 기사님들 다 잡았죠. 좀 살펴보게 되면 주 50, 실제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면담을 하게 되면 주 52시간이 더 영향이 커요. 어떻게든 할 수가 원청에서 만들려는 물건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또 법에 또 걸리고 그걸 또 법에 걸리게 하는 걸 컨설팅하는 시민 단체들도 많죠. 그리고 저금리가 둔촌주공이 계속 저금리를 가니까 환율은 고환율. 지금 베네수엘라도 미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서 환율이 안정돼야 되는데, 기름값이 안정돼야 되는데 계속 한국은 계속 기름값 엄청 높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출근하려면 자차를 이용하신 분들은 또 기름값을 내야 되는데 되게 힘들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미쳐서 결국에는 한국을 떠나거나 기업이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기업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들 일자리도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급여나 이런 게 올라도 급여 2% 올라도 물가가 12% 오르면 실제 급여는 10% 삭감되는 겁니다. 오늘은 기업이 어떻게
그들의 정책이 어떻게 기업을 망가뜨리고 그 기업이 어떻게 조용히 사라지는 이유를 원가 구성을 보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올 한 해도 뜻한 바 다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